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총 게시물 개수를 구해오는 과정인데, 진짜 개수를 다 구해오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게시판에 맞는 개수를 구해오는 상황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책을 보기 같은 기능이 있었다고 한다면 총 개수를 구해오는 과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건 없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개수를 가져와서 보여야 되는 상황이 리스트죠. list.jsp를 그릴 때 여기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list.jsp한테 일을 넘기고 있는 이 리스트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이 친구한테 지금 현재 이 게시판에 대한 게시글들 개수를 가져와 라는 명령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줄 건데, 보자. 여기다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articles cnt 정도로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article 서비스한테 get articles cnt 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게끔 해줄게요. 그 과정에서 보드 i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인자를 세팅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로 조건을 따져서 가져와야 해당하는 게시판에 대한 게시글 개수만 우리가 카운트로 구해올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change가 아니라 create입니다. 만약에 change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랑 이름이 비슷한 이미 만들어놨던 이런 애들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했던 기능을 잃을 거니까 항상 퀵픽스를 사용할 때에는 확실하게 본인이 파악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rticle DAO한테 get articles cnt 라고 하는 메서드 똑같이 이름 지어줄 거고요. 보드 아이디도 넘겨줘야겠죠. 실제로 얘가 가지고 가서 일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XML 파일로 가서 그냥 이런 거 하나 복사해 놓고 바꿔주도록 하죠. 이름은 get articles cnt 넣어주고, 리절트 타입은 카운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인트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고 카운트 그냥 전체 세, 그리고 아티클을 세 라고 해주면서 웨어절만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어절 안에는 보드 id 라고 하는 컬럼에 지금 내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보드 id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시글들의 총 개수를 구해줄 거니까요. 문제 없겠죠? 처리는 상당히 간단하게 짤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자, 그럼 이 결과가 서비스한테 리턴이 될 거고, 서비스는 그걸 그대로 컨트롤러한테 다시 줄 거고요. 얘가 해당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의 총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JSP에서 그냥 이 키로 된 애를 그냥 꺼내서 쓴다면 개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줄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한 보드 아이디를 입력하고 들어올 때 막아주는 방법, 그것도 지금 바로 하나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보드 아이디가 얘는 아니다. 보드 아이디로 보지 말고요. 그냥 보드로 봅시다. 우리가 해당하는 아이디를 가지고서 보드를 한번 가져오는 상황이 먼저 있으니까, 얘를 했을 때 보드가 널이다. 어떤 경우? 데이터를 아예 못 가져온 경우, 없는 데이터인 경우가 되겠죠? 그때는 return. 여기서는 뭐 써야 돼요? 자, util에 있는 거 쓰면 되나요? util에 있는 거 JS history back, JS replace 이런 두 친구 쓸 수 있나요? 못 쓰겠죠? 왜 못 써요? return 타입이 string인데 response body가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해당하는 그 문자열을 남길 거고, 그 문자열 .jsp를 찾아가려고 할 텐데 그런 거 없다. 못 쓰겠죠? 그럼 일단 util에 있는 거 두 개는 out. rq에 있는 거 두 개 남았는데, rq에 js print history back이 있고요. 그 다음에 js return on view 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놨던 그 두 친구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둘 중에 뭐 써야 돼요? rq에 얘랑 둘 중에 누굴 써야 돼요? JS print history back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넣었다라고 하면, JS print history back은 리턴 타입이 void죠.
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이 자리에 뭐가 없어요. 근데 그걸 리턴하겠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우리 뭐 써야 된다? RQ에 있는 JS return on view를 써야 된다. 근데 지금 RQ 자체가 요 안에 없어요. 그쵸? RQ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만들어주면 되겠죠. HTTP 서블릿 리퀘스트로 하나 받아주고, 이 리퀘스트 사용해서 RQ RQ.get attribute. 그래서 이 안에 있는 RQ. 이래야 얘를 진자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인자로 넣어주는 거.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 넣어주는 거였죠? 이런 거.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메시지 하나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넘겨준다고 하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얘가 실행이 될 거고요. 얘는 그럼 요청에다가 이 메시지를 세팅할 거고요. 이 세팅한 결과를 가지고 결국 누가 일을 한다? 이 문자열이 어디 남아요? 이 자리에 남죠. 이 자리에 남으면 이 친구가 일을 대신할 거니까 이 친구는 요청 안에 있는 MSG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 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공백 제거해주고 false 1을 사용해 얼러트를 띄우냐 마냐 결정하고 그 다음 히스토리 백까지 일 처리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보드 아이디에다가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넣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간다. 0 넣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돌아간다. 이제 막아준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articles count CNT를 우리가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화면에 그냥 그려주면 되죠. 그릴 때에는 역시나 우리가 레이아웃, 테이블의 위편에 그릴 거기 때문에 테이블 레이아웃의 위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div 같은 거 하나 또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레이아웃 하나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보자. 일단 바로 한번 써볼까요? 스판 태그 하나 사용해서 이 안에 총 articles cnt 그 다음에 개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본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총 2개 여기로 가면 총 3개 이렇게 지금 이 개수 부분이 articles cnt가 갖고 있는 값으로서 치환이 되는 거니까 이 예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밑에서 떨어뜨려 주도록 할게요. MB 마진 바텀으로 살짝 밀어주는 방식. 근데 지금 보면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가 검색 기능 같은 걸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여기에는 이제 검색어를 입력 받아야 되고 검색 버튼도 있을 거고 뭐 셀렉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얘랑 같은 레이아웃 안에서 얘를 서로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일선상에 위치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 건데 그때 가면 이 인풋이나 버튼이나 이 셀렉트 박스가 가지는 영역 때문에 얘가 높이가 되게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만큼이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잡힐 거고 이 안에서 여기에는 이런 것들, 여기에는 이거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될 건데 얘는 단순히 텍스트라 가지는 영역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막 인풋도 와야 돼, 셀렉트도 와야 돼 이러다 보면 얘가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높이가. 그러면 얘는 따라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얘 위치가 좀 붕 뜰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온라인 아이템 센터 같은 거 줘서 얘를 그냥 가운데 정렬 박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레이아웃 안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을 때 영향받는 애들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레이아웃 안쪽이라면. 그러면 그 친구들을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또 잘 처리하기 위한 방식도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일단 이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기능은 아니었죠? 상당히 간단한 기능이었는데
커밋 하나 남기고 자, 커밋은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거 할 겁니다. 아이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야 차례가 왔어요.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RQ, 좀 전에 리스트에서도 RQ가 필요해서 이런 거 추가하고 요청 추가하고 그 요청에 있는 거 꺼내서 RQ라는 애한테 담고 그리고 RQ를 사용했죠. 근데 제가 이거 RQ 애초에 만들 때 처음에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메서드마다 뽑아 쓰는 것도 안 할 거라고.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기능들이 이 REQ라고 하는 요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그 RQ라는 키로 된 객체를 꺼내서 저장해서 쓰고 있어요. 안 쓰는 곳도 물론 있지만 많은 메서드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얘를 메서드마다 꺼내서 쓸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놓고 쓴다면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메서드마다 필요한 곳마다 이런 거 추가해 주는 것보다 여기서 처리를 해준다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RQ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 건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변수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얘를 의존성 주입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도 추가해서 RQ를 이렇게 했다. 자, 이러면 이 RQ는 지금 벌써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에러가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이 RQ는요 제대로 된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왜 못 가져요?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이 RQ가 RQ 객체 그 자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게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RQ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그 요청에다가 값을 넣은 그 상태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before action intercept에서 하고 있죠. 이거 RQ라는 객체는 이러한 값을 가지고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애를 저장했고, 근데 이러한 것들 RQ라는 데를 가보면 이러한 것들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의존성 주입하겠다라고 추가한 이 상태만으로는 RQ 객체를 완만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 놓인다 라는 건데, 자, 일단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쓰면 당연히 편할 거라는 생각까지는 오케이가 되겠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의존성을 주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 내용은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사용법으로 보세요. 이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그냥 스프링 부트 내에선 이런 방식도 되는구나 정도로 그냥 사용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 RQ 자체를 저렇게 의존성을 스프링이 관리하게끔 해서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 친구한테 일단 이런 게 달려야 돼요. 이거 없이는 스프링이 알아서 의존성 주입할 수 없어요. 스프링이 알아서 객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사용하던 거, 서비스나 DAO나 이런 애들은 그런 거 이런 거 컴포넌트 안 달았는데 됐죠. 얘네들은 컴포넌트 대신 뭐 달려있어요? 서비스는 서비스 달려있고 DAO는 매퍼 달려있죠. 세팅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RQ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얘는 그냥 클래스, 우리가 VO에 사용하던 클래스처럼 똑같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이 알아서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우리가 컴포넌트라는 걸 달아줘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가해줘야 될 게 좀 더 있어요. 자, 뭘 추가할 거냐면 여기 스코프라고 하는 애를 또 달아줄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사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 RQ라고 하는 애를 매번 메서드에서 만들어서 쓰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럼 메서드가 요청도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RQ라고 하는 애를 스프링이 객체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스프링이 알아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사용법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달아줄 거예요. 이거 좀 따라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냥 제 거 커밋되면 그거 가지고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뭐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근데 설명 듣고 이해 안 돼? 그럼 그냥 과감하게 넘기세요. 필요 없어요. 우린 이런 걸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딱 그 상황. 스프링이 알아서 그 의존성에 대해 관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 그때 필요한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쓰여진 것들은 뭐 시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서 사용을 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전혀.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한 줄 추가할 겁니다. dis.req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죠. 여기 RQ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변수, 전역 변수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set attribute 할 겁니다. 지금 REQ는 바깥에서 받아온 REQ를 넣고 있죠. 우리 지금 전역 변수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다가 이 set attribute를 한다라는 건 실제 요청에다가 set attribute를 하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RQ 키를 넣을 거고요. 여기에는 dis를 넣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된 이 dis는 누굴 뜻할까요? 네, 지금 생성자, RQ 생성자죠. RQ 생성자가 실행되는 시점 언제예요? RQ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럼 우리가 이 RQ 객체를 언제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before action interceptor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럼 before action interceptor에서 이 RQ 생성자가 실행됐다면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실행이 됐을 때 그 객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dis죠. 그걸 그대로 세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생성자를 통해 만든 객체 그대로 고스란히 RQ라는 키값의 밸류로 세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처음 사용해보는 방식이고 처음 보는 모양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is 개념을 그냥 밸류로 세팅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dis는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그 리모컨 그 자체면 결국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객체가 밸류로서 RQ에 세팅이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요청에다가 세팅을 하는 과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dis REQ 얘나 before action interceptor에 있는 이 request나 결국 똑같은 요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키가 중복되어 세팅됐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before action interceptor에서 하고 있던 이 과정은 빼야 되겠죠. 실제로 저는 이 두 개를 다 뺄 겁니다. 여기다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이거 뭐 한 거예요? 생성자죠. 변수 만들었고 생성자 만들었대요. 저 뭐 할 것 같아요? 네, 의존성 주입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화면 모드에서 저장을 하면 서버가 리로드 되면서 나오는 화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존성을 주입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 방식을 똑같이 need 로그인 인터셉터에서도 할 거예요. 이거 여기서도 RQ에 있는 거 직접 꺼내서 쓰고 있었는데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도 그 방식 안 쓰려고 지금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러면 됐죠? 의존성 주입. 아, 이거 빠졌네요. 안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여기도 자,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근데 보시면 RQ는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non used가 나와요. 왜냐면 지금 전역 변수로 의존성 주입 받게끔 해놓고 여기서 하는 게 없죠. 얘는 이거는 뺄 거고요. 얘는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는 안 해요. non used 같은 거 안 돼요. 여기서는 실제로 의존성 주입된 RQ를 사용해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요, RQ 객체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자, 이거는 시점에 관련된 문제인데, diff action interceptor가 우리 프로그램상 가장 첫 번째로 실행되죠. 모든 요청에 대해서 diff action interceptor가 먼저 한번 걸릴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RQ 객체를 만들고 있었고 요청에 세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RQ 객체 만들고 세팅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의존성 주입으로 대체한 거고 RQ에서 세팅을 하고 있는 걸로 바꾼 거죠. 자,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이 diff action interceptor에서 이 RQ에 대한 의존성 주입이 이루어질 때 원래 RQ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화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객체화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시점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RQ 객체를 진짜 그냥 스프링이 알아서 잘 만들고 문제없이 잘 만들고 그 객체에 대해서 값을 저장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얘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diff action interceptor에서 RQ 객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만들었는데 쓴 적이 없어요. 여기서 RQ 객체가 제대로 생성이 되어야 그 뒤부터, 그러니까 이런 RQ 객체가 만들어져야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뒤부터 의존성 주입을 받았을 때 RQ를 제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팅이 돼 있어야 가져다가 쓸 거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여기서 만들기만 했지 사용을 안 하면 객체는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diff action interceptor에서 딱히 RQ를 가지고 할 일은 없지만 얘를 한 번은 사용을 해줘야만 해요. 그래야 얘가 diff action interceptor가 실행되는 순간에 RQ 객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고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 실제로 요청에 이런 정보가 저장이 된다는 거니까 그 상태를 우리가 강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강제로 만드는 방법이 얘를 사용하는 거, 이 RQ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지금 init이라고 했죠. RQ 객체를 초기화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메서드 우리 없잖아요. 가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얘한테 아무것도 안 넣어 놓을 거예요. 진짜 그냥 한번 사용되기만 하면 돼요. 의존성 주입이 완료가 되고 실제로 객체화가 잘 돼서 그걸 우리가 그 이후로도 계속 사용이 잘 되려면 의존성이 주입된 순간에 한 번은 얘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diff action interceptor에서는 얘를 쓰는 이유가 현재로서 이거 안 하면 없으니까 얘는 사실 의존성 주입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얘가 의존성 주입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얘를 쓰려고 할 때 이제야 만들어요. 객체를. 근데 얘는 지금 이런 걸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돌 납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실행되는 이 diff action에서 얘가 진짜로 객체화가 잘 진행되게끔 만들어 줄 건데 그러려면 얘를 한 번은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관리하는 의존성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도 RQ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RQ를 한 번도 쓰질 않았대요. 실제로 사용을 안 했대요. 근데 막 이런 데서 미리 만들어 준 것도 없었대요. 그럼 여기서 RQ 의존성을 제대로 우린 주입받지 못해요. 얘가 사용이 됐어야 돼요. 돼야지 실제로 객체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스프링에서 객체를 관리할 때의 그 시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외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 스프링 내부적인 걸 좀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럴 필요까지 없고요. 그냥 가장 첫 번째로 실행되는 이 before action interceptor가 실행되는 시점에 진짜 제대로 된 RQ 객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RQ라는 친구의 의존성을 주입받고 그냥 뭐라도 한번 실행을 시킨다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얘가 기능을 갖고 있어 버리면 뭔가 좀 우리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아무런 기능이 없지만 그냥 RQ 객체 초기화의 의미로 하나 만든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넣어놓을 거예요. 이건 그냥 before action interceptor 안에서 RQ 객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메서드일 뿐. 그러면 이거 구현부 필요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지워도 되겠네요 라고 가기에는 사실 얘가 abstract 클래스로 바뀌어야 되고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구현부를 비워 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끝났어요. 더 이상 안 건드릴 거예요. 이러면 얘가 실행될 때 RQ 객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될 때도 거기서 만들어진 정보를 가져와서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RQ를 갖다 썼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메서드들마다 이런 데 접근해서 RQ를 받고 있던 이 상황 다 지울 겁니다. 이렇게 제거할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RQ라는 애를 이미 만들었으니까. 이런 애들. 그럼 이제 메서드들마다 따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훨씬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티클 컨트롤러는 이렇게 해줄 거고요. 지금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고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랑 홈 컨트롤러도 건드릴 게 있으면 건드려 주도록 하죠. 여기도 같은 방식 이거 가져와서 여기다가 추가하고 이것도 넣어주고 그럼 이런 거 하나 빼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안에 실제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다 제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뭐 여건이 되신다면 요런데 이제 좀 더 의미를 부합하기 위해서 디스 같은 거 넣어주면 깔끔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도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고 홈 컨트롤러는 그런 거 없네요. 여기는 딱히 건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끝내면 될 것 같고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컨트롤러를 만든다고 해도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RQ 변수 하나 만들고 RQ 의존성 주입시키고 그냥 RQ 쓰면 돼요. 이제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어차피 그 RQ라는 객체는 누가 관리한다? 스프링이 관리한다.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의 변화였어요. 자, 검색해볼 필요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냥 사용법으로 보셔도 돼요. 검색해보셔도 돼요. 보실 분들은 보세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진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 코드 흐름 이해하는데 시간 투자를 더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입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쓸 줄만 알면 돼요. 그리고 before action interceptor에서 이런 초기화하는 메서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저런 식으로 했었지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런 건 진짜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디스.으로만 항상 써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디스 그 자체
이 객체 그 자체도 이렇게 어딘가에 값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유용한 상황이겠죠? 나머지는 뭐. 자, 그러면 아 맞다, 그거 소개해드려야죠. 참, 그거 까먹을 뻔했네요. 자, 여러분 하나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잠깐 녹화를 끄고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